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거의 다 저 아시죠? 네.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강종철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그 더 설명드릴 거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원래 1호반 들으시는 분뿐만 아니라, 뭐, 추중반도 같이 들으시는 분도 같이 이제 합산이 된 것 같은데요. 뭐, 내용에 대한 이제 설명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에 다른 선생님한테 공부하신 분들하고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도 나가는 부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1차 시험에 나오는 이제 제목 자체가, 요 세 가지 제목이 제일 많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문제? 8문제, 그 다음에 소득세가 10문제, 법인세 1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28문제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세법이라고 해서 국세기본법,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그 다음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여기 5문제, 3문제, 2문제,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여기 4문제 이렇게 나왔었어요. 보통은 5문제, 3문제 나오는데 4문제, 4문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한 5, 6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여기 5문제, 3문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28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 12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 이론형 문제다. 거의 100%가. 여기는 이제 계산 문제가 한 50%, 이론 문제가 한 50%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중에 계산 문제가 제일 쉬운 게 어떤 걸까요? 계산 문제 쉬운 게. 네. 계산 문제가 그나마 좀 쉬운 게 어떨까? 부가가치세 20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때문에 계산 문제 난이도 생각을 하면 난이도가 얘가 예를 들면 중이다. 소득세 중이다. 법인세는 극단이에요. 엄청나게 높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낮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높다는 거는 우리가 세무조정에 관련된 문제들 나올 거예요. 그거는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법인세 세무조정이 아닌데 계산 문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뒷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법인에 관련된 그런 공급이 나오면 걔는 문제 엄청나게 쉬워. 근데 이제 법인세는 항상 뭐다? 계산 문제 어렵다는 생각만 있으니까 어떻게 얘를 자꾸만 제끼려고 하잖아요. 제끼려고. 그래서 이 중에도 이제 심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미 법인세를 마음에서 지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는. 네. 나 포기하고 요 2개만. 그러지 마요, 제발.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 정석책 보면 뭐만 봐요? 집합만 본다고. 확률 통계는 안 봐. 근데 이제 문제는 확률 통계가 문제 나와요. 근데 문제 나오는데 엄청 쉬워. 근데 여기서 푸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공부를 안 하니까. 차라리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무조정을 포기하시더라도 난이도가 낮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기만 해도 무조건 맞추는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공략을 하실 때 다 포기하지 말고 난이도가 낮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디? 세무조정 이후 부분. 이 부분. 세무조정 이후 부분. 뒤에 나와 있는 신고 절차라든지 그러니까 세무조정 예를 들면 신고 절차라든지 그러니까 비영리 그 다음에 외국법인 청산 관련된 청산소득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에 이런 데서 한 2문제 이상, 2, 3문제 나오니까 그건 읽어보기만 하고 들어가도 무조건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6문제, 7문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지웠다 그러셔도 돼요. 가서 찍겠다. 괜찮다고. 예. 하지만 제가 말씀드려요. 요거는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뭐다? 동차 대비다 이렇게 생각해요. 동차 대비. 예. 2차 시험도 같이 대비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 공부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법인세를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은 1차도 있지만 동차 대비에 있다.
이거는 부가세 소득세는 무조건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저는 이제 순서를 부가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하고, 법인세 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어차피 처음 수업할 때는 여기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많이 듣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저도 법인세를 포기하고, 여러분도 법인세를 같이 포기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순서를 이렇게 이제 나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 하시고, 나중에 이제 법인세 할 때쯤에, 나 그냥 포기하겠다. 그러면,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대신, 어떻게 해라? 법인세 뒷부분 할 때는 수업을 좀 들으시라.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법인세 뒷부분 할 때. 그거 듣기만 하면 된다. 듣기만 하면 무조건 점수, 제가 3개, 4개 맞출 수 있다니까요. 항상 이제,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요거 할 때쯤이 어떻습니까? 이 중에 이제 5분의 1도 안 계시니까. 네. 네. 이게 중요해요. 요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이제 부가세세 소득세 법인세 하는데 비중을 요게 이제 한 강의가 예를 들면 한 25에서 30%, 얘도 한 25에서 30% 하고, 그 다음에 얘는 한 40에서 뭐 50%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법인세 양이 많으니까 강의를 많이 할 거예요. 많이 하는데 여기 법인세 문제 다 안 풀 거예요. 어차피 다 풀어봐야 뭐 시간 관계 문제도 있으니까 그냥 풀어봐야 될 문제들만 좀 풀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부가세 소득세 가급적이면 거의 다 푸는 형태로 나갈 테니까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이야기 혹시 들으셨어요? 선생님별로 이제 나눠가지고 뭐 주중이라든지 이때 강의를 좀 할 겁니다. 근데 그때 들으셔가지고 정리를 좀 하셔도 되는 거니까 요거 이제 막판에 정리해도 돼요. 저도 2009년대 합격할 때 이거 3월 달부터 갔어요. 3월 달부터. 예. 그래도 합격했잖아. 3월 달부터 이거 좀. 예. 이런 거는 이제 태어나서 처음 봤잖아. 조세훈처벌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태어나서 처음 봤다고. 언제 3월 달에. 그리고 3월 달에 그때 보고 4월 달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실무적으로 해본 적도 없고. 예, 그래서요. 직전에 이제 막판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건 논리도 없어요. 국세기본법은 그나마 논리가 좀 있는데 이건 이제 논리도 없기 때문에 막판에 쫙 쪼아가지고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3월달 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요거 쭉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점수를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세법 첫날에도 이제 말씀드리는데 객관식 하기 전에도 객관식 외에 다른 기본반에서도 점수 목표를 몇 점으로 해라? 네, 점수 목표 했죠? 50점으로 하세요. 50점으로. 뭐 60점, 70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무조건 50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만 맞추겠다 생각, 반만 맞추겠다고.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반만 맞추겠다고 해야지 점수가 몇 점이 나온다고. 이래야지 65점이 나온다고. 50점 목표를 해야지.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목표로 해야지 이 점수가 나오는 거고, 예를 들면 내가 점수를 예를 들면 70점 목표로 한다. 그럼 얼마? 37.5가 나온다고요. 37.5면 뭐예요? 꽈락이잖아. 상법을 100점을 맞아봐야 떨어진다고요. 이렇게 되면. 네. 왜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난이도 전체 40문제 중에 상중하가 있고 상위 몇 문제? 12문제, 중위 16문제, 2문제 이 정도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들떠로 보지 마라 뭐를. 이거 풀지 말라고. 읽기는 해야지. 왜냐면 읽어야지 이게 난이도가 높은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읽긴 읽어야 되는데 딱 보면 이제 공부 어느 정도 되면 딱 보면 어떻습니까? 풀어야 될 문제 안 풀어야 되는 느낌이 온다고. 토픽별로 정리가 되니까. 그것도 제가 계속 세법 강의하면서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난이도 무조건 높게 나올 거니까 보면 어떻습니까? 찍으셔도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풀겠어요? 안 풀어주겠어요? 풀어는 드리지. 풀어는 드려야지 뭐 되지. 그러면 다 찍으라고 하면 뭐 강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풀어는 드리는데 풀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도록 풀면 안 되겠구나 느낌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푼다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거들떠로 보죠. 그럼 뭐만 봐야 돼요? 얘는 80% 풀면 되는 거고 얘는 몇 프로 풀면 돼요? 50% 풀면 그럼 여기는 이제 80% 풀면 한 10문제 정도, 여기 8문제. 그럼 18문제 맞추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문제 부족한데요? 찍으라고 잘 찍으면 되잖아. 잘 찍으면 2문제, 3문제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다고요. 예.
터지면 어떠세요? 4문제, 5문제 나올 수도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남아요. 이렇게 하면, 저처럼 하면 시간이 남는다고요. 시간이 남죠. 그럼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습니까? 한 번 또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점수가 65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70점 목표로 한다 그러면 뭘 풀어야 돼? 얘하고 얘를 잘 풀어야 돼. 얘를 푸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얘를 푸는 순간, 한 문제 시간이 3분이 지납니다. 한 문제 푸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거야. 그 문제를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를 떠나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3분 걸리면 떨어진다고, 그 해는. 예. 1분이 넘어갈 것 같으면 빨리 넘겨야 돼요. 풀면 안 된다고, 무조건.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유념해 두셔가지고 3분이 넘을 것 같아. 예를 들면 1분 30초 넘을 것 같아, 2분 넘을 것 같아. 그런 거는 절대 풀지를 말라고. 공부를 이걸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제발 좀 이걸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50점을 목표로 하면 65점이 나올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반만 맞추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편해. 여기 40문제 중에 내가 어떻습니까? 반만 풀겠다. 그것도 불편한가? 네, 그것도 힘든가? 네, 그거 마음 편하잖아요. 그래도 반만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시고, 그러면 60점 못하는데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차 시험의 관건은 세법하고 회계학이 아니라 뭐다? 선택 과목하고 재정학이라고 해요. 선택 과목하고 재정학이 점수 없겠다 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시라고요. 네. 그 상법 저 이제 2009년도에 공부할 때 95점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95점 받았습니까? 15번 받았다고. 15번. 네. 그럼 15번 봐야지 그 정도 나옵니다. 15번 어떻게 보냐? 지금 한 번도 못 봤는데 충분해. 지금부터 해도 충분해요. 왜? 나중에 15회독은 어떻습니까? 반나절 만에 하는 거거든. 반나절 만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 항상 저는 이 마인드로 있습니다. 공부한 내용들이 좀 이따 이제 책을 같이 보실 텐데 이미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추가되는 내용 거의 없어요. 네. 오히려 양을 더 줄여. 공부했던 거 안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요것만 좀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네,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자, 1차 시험은 여러분의 지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빨리 푸느냐 안 푸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예.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하나 봤는데 100m 달리기를 하잖아요. 100m 달리기. 100m에 갈 수 있는 근력과 체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고요. 100m 경주는. 빨리 들어가는 걸 테스트하는 거라고요. 예. 그럼 42.19 마라톤도 어떻습니까? 완주하느냐 완주하지 않느냐의 근력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빨리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테스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부 실력하고 합격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빨리 푸는 능력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좀 할 때, 여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같이 풀도록 할 거예요. 근데 시간을 어떻게 되나? 30초를 드릴 거예요. 30초를 들여가지고 빨리 읽고 답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계속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